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윤영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징검다리 선교회 이무영 목사님 함께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학교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 나도훈 목사님 반갑습니다. 또 나침반스의 행복한 웃음 바이러스 정지미 씨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침반스는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또 인터넷을 사용하는 SNS 사용자가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SNS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2017년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기쁜 울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의 강의를 들어볼까 싶은데 혹시 네. 피자 좋아하세요? 피자 좋아하죠. 먹는 거 다 좋아하죠. 시푸드 피자. 시푸드 피자 상당히 좋아요. 네, 오늘 뭐 어떻게 셰프님 나오시나 봐요. 네, 저 이탈리아 저희들도 그런 거 했으면 셰프의 좋겠어요, 피자 좋아하거든요. 네. 우리도 진짜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네, 배고프네요. 음식하면 우리가 많이들 떠올리는 게 피자, 피자, 치킨. 치킨, 어, 자장면. 자장면. 음. 다 사실 배달 음식들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 중에 배달 안 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럼요. 오늘 나오실 분이 이 배달 음식과 때려와 뗄 수 없는 분입니다. 셰프가 아니었네요. 셰프 네. 아니었어요. 우리 사인 줄 알았는데 혹시 뭐 사업가? 설마? 오, 촉이 좋으신데요. 네. 아, 나 지금 오늘- 오토바이 이런 오늘 주인공은요. 네. 국내 외식 브랜드의 주문 대표 번호 아웃소싱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IT 기술이랑 음식 배달이랑 이거를 결합해서 네. 하나의 회사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냥 배달이 아닌 하나의 사업체. 네. 그러니까 사실 사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가 좋아야 되죠. 그렇죠. 머리가 우리는 좋아야 되잖아요. 먹기를 잘하는 거고 그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거고. 이분이 카이스트 학내 벤처 1호시래요. 오, 아, 카이스트. 머리가 좋으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이스트. 네. 그러니까 IT와 외식의 그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상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대통령상까지. 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한테 정말 좋은 롤 모델이 되어줄 거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감에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전화성 대표님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제작팀 얘기로는요. 정말 저희가 전화 통화하기 힘든 베스트 3 안에 드신대요. 아니 진짜 바쁘시죠? 네, 저희 회사가 요즘에 한참 해외 진출 중입니다. 아, 해외까지. 중국,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지금 우리가 진출한 나라들이 8개국가 정도 됐는데 지금 요즘에 제가 지금 대부분의 국가의 법인장을 또 같이 맡고 있어가지고 지금 정말 자주 해외를 나가고 있고 한국에 있는 시간은 아마 한 20% 정도 지금 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워낙 밖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배달 음식은 거의 삶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달을 쉽게 하지만 이게 하나의 사업체인가를 생각한 적은 많이 없는데 없었어요. 한번 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떤 사업인지를 좀 소개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는 사실 B2B 그 외식 주문 중개 플랫폼이라고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회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프랜차이즈 외식 회사들. 이제 배달업을 이제 같이 본사 차원에서 주도하는 브랜드가 한 80개가 좀 넘습니다. 근데 대부분 브랜드들이 저희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플랫폼이냐면은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주문을 하기. 어떤 브랜드는 뭐 1588 5588이고 어떤 브랜드는 1577 0077, 뭐 1588 9282 9292. 아우, 친숙하다. 이렇게 다 외우는 번호다. 다 외우는 번호야. 아는 번호 다 눌러봤어. 또는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하거나 또는 그 회사의 모바일 앱이 다 별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카카오 주문하기 이런 4개의 주문 채널을 통해서 저희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거쳐서 매장으로 접수되고 그렇게 해서 배달 기사들이 여러분들께 이제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상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또 운영에 콜센터까지 같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약 플랫폼 기준으로 97% 정도 되고 전 세계 8개 국가에서도 지금 시작 자체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네. 대단하시네요. 진짜 최고네요. 네. 아니 오늘 강의 내용이 대통령상 받을 만하네요. 그러니까 카이스트시고 오늘 강의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사실 창업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청년들한테 좀 설명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창업을 연애에 비교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을 연애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재미있게 좀 설명을 해줄 생각이고요. 또 연애가 사실은 연애를 한다고 연애가 두렵진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창업도 연애처럼 두려운 게 아니라 상당히 재미있고 또 정말 사랑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습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사랑스러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니까요. 딱 얼굴이 박수로, 행복해 보여서요. 네, 박수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창업을 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사업 아이디어를 잘 발굴해서 회사를 잘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좀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나 경험을 해본 것이 연애잖아요, 연애.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사람, 연애를 못하는 사람, 그 관심 없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업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제 책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매력이 없어서 연애를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보통 연애를 할 때 나의 매력을 상대방한테 잘 보여줘야지 상대방도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인데 특별한 매력 자체를 보여주지 않아서 상대방한테 사실 이제 구애받지 못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도 사실 비슷한데요. 사업에서 얘기하는 특별한 매력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경쟁력입니다. 시장에서의 경쟁력. 내가 만약에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없다. 시장에서의 매력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고객도 우리의 제품이나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해 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연애를 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매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영화를 좋아하더라. 그러면 영화를 뭐 같이 보는 것은 물론이고 영화를 만들기까지 하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면 사랑하는 사람이 넘어오겠죠. 사업도 비슷합니다. 사업도 어떤 시장에서 어떠한 고객이나 B2B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고객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반드시 시장에서 내가 경쟁력을 갖춘 무언가를 고객한테 보여줬을 때 고객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우리 아내한테 편지를 노트로다 6권을 써줬거든. 진짜요? 가서 노트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딱 경쟁력 있게 준 거 아니야 그러네요. 내가. 그런데 그러더라고. 고마고마한 형제 중에서 나야 나. 내가 나야 6권을 나 보여줘야 되니까. 나야 나. 사업에서 가장 큰 무기는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경쟁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CNT테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쟁력을 초기에 갖췄거든요. 처음에 회사가 외식 시장에 진출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표 번호나 홈페이지에서 주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있었지만은 그 기술 자체를 도입하기에는 당시 외식 시장의 어떤 회사들의 어떤 규모, 이익 수준 자체가 금융권에서나 도입되던 콜센터나 홈페이지 이런 주문, 트랜잭션을 도입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어떤 매력을 만들어냈냐면은 적은 비용으로 정말 주문 건당에 약간의 수수료를 내면서 마치 금융 서비스와 같은 콜센터 모델과 또 주문, 그 홈페이지 주문 모델을 2003년에 만들어냈거든요. 그 매력이 시장에 통하면서 많은 클라이언트의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결국 연애도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매력을 만드는 것인데 사업도 똑같습니다. 고객의 사랑을 받기 위한 나만의 경쟁력. 결국 그 경쟁력이라는 것들은 고객이 사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 제품을 구매할 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그래서 마음을 이제 얻었다. 상대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얻은 상태로 지속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오래 가야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클라이언트와 이제 계약을 하면은 예를 들어 저희 클라이언트는 되게 많은 외식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고객의 마음을 얻고 나서 그 얻은 마음을 계속 사랑하면서 유지를 해야 되죠. 네. 헤어지면 안 되죠. 헤어지면은 계약이 해지되는 거니까 헤어지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마음을 얻어 나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후발주자들이 많았겠어요, 네, 도전하는. 실제 기업 활동은 이런 형태로 사업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형태냐면은
고객의 보편적인 문제, 이 시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사업 아이디어의 발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업 아이디어의 발굴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속하게 하는데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고객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계속 파헤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거기 위한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개발하기도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그 사랑을 얻었으면은 그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노력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 뭐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영화를 좋아했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생각이 바뀌어서 어떤 쇼핑을 좋아하면 쇼핑을 같이 가준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실제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일 수가 있는데 기업 활동도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연애를 시작해도 자매가 원하는 게 점점 많아져요. 왜냐면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또 결혼한 다음에도 맞아. 몰랐던 게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발견해서 계속 도와드리고 힘들어요. 업데이트 하잖아요. 업데이트. 행복하다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왜냐면 그걸 해줘야 돼. 근데 어떻게 했어? 나의 사랑하는 고객이니까 죽는 날까지 해야 돼. 죽는 날까지. 해줘야지 이제. 평생 고객이니까. 기업에서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시장의 문제가 계속 변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시장의 문제는 변한다. 환경이 변하면은 거기도 변하고 또 환경이 변하면 사랑도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20대 한 사람과 30대 한 사람과 40대 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 변화를 맞춰나가는 노력 이것은 결국 기업도 똑같습니다. 기업도 고객의 니즈가 변화하고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 시장의 문제가 계속 변화해 나가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나의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민 씨 오늘 몰입도가 되게 높아요. 네. 관심 분야. 아, 요새 유일하게 저희 그 창업자시거든요. 사업장을 넓혀야 되는데 내 맘 같지 않거든 아주. 어떻게 잘 됐나 봐야 되겠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궁금해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자꾸 연애 얘기만 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간 게 28살에 나가게 됐는데 제가 사실 CNG테크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창업한 회사는 SL2라는 회사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회사가 제가 군에 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정말 힘들게 이제 경영권을 넘겨주게 되는 그런 되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때 앓고 앓다가 막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도 정신 못 차리고 힘들어하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를 전도하셔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고 교회 나가면서 이제 CNG테크를 다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네요. 이렇게 훨씬 큰 그러네요. 회사를 만들게 됐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기독교 경영관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크리스찬 마인드로 경영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순종하면서 경영한다라고는 자신 있게 절대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때도 저 스스로 이기적일 때도 많고 저 스스로 정말 뭐 죄를 시인하고 고백한 거는 뭐 수도 없이 많으니까 저 스스로 제가 올바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오히려 더 정직하시네. 그러네요. 정직하시네. 그게 또 멋있으시네요. 그래도 실제 저희 회사 이제 들어오다 보면 저희 회사 기도문 제가 쓴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라는 그 믿음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맨날 새벽 기도를 나갈 때나 아니면은 미처 주일도 못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나 그 어느 순간도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거든요. 내가 약간 힘들 때나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그래 뭐 정말 하나님을 가끔은 정말 힘들어 원망할 때나 늘 같은 모습으로 계시지만 변하는 건 나일 뿐이야. 이게 사실 제가 저를 잡아주는 기독교 경영관이고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 사랑이 집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착. 아마 이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게 사랑을 넘어서서 이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헷갈리실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남녀관계 보통 그렇죠. 근데 이 집착이 결국은 헤어지게 합니다.
상대방과 헤어지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질리게 만들어 버리는 게 그럼, 있잖아요. 숨 막히거든. 날개를 달아줘야 되네요. 상대방한테. 그렇죠, 그렇죠. 아는 건 다 한단 말이야. 저 많이 너무 많은 걸 네, 알아요. 그러나 연애를 꿈로 배웠어요. 네. 연애 빼고 다 쉬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집착을 극복을 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유지하는 게 상대방과의 사랑을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이게 기업도 똑같습니다. 기업도 실제 창업을 하고 나서 어느 순간 내 사업 모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저도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냥 이게 회사에 대한 생각, 기술에 대한 생각, 시장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제 그냥 일반적인 제 개인 생활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생각의 90% 이상이 회사에 대한 생각으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시장과 나의 회사의 사업 모델과 나의 서비스, 이런 것들 형태로만 그 집중을 하다 보면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내 기술과 내 서비스만 집착을 하게 되고, 나의 시장의 특별한 부분에 대한 집착으로 흘러가면서 회사의 방향, 그리고 조직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관리 자체도 어떤 많은 의견들에서 귀를 막게 되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치우치는 경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집착을 극복을 해야지만 사랑도 오래 할 수 있고, 이런 집착을 극복해야지만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또 나의 동료들, 나의 소중한 동료들과 집착이 아닌 정말 열린 소통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나 기업 경영이나 반드시 버려야 될 것, 이 집착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연애 네. 같다. 이렇게 사랑도 들으니까. 집착하면 안 되고. 그 네 번째가 뭐냐면은 너무 성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보통 연애에서 초치는 게 성급해서 초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왜냐면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또 제일 그 남자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가 싸우고 나면은 남자들은 그냥 빨리 이게 서로 화해가 가능한데, 맞아. 본질적으로 여자들은 이제 빨리 화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풀렸다고 막 그 화해를 강요하고 이러다가 헤어지고 뭐 이런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기업도 어떤 신규 사업을 할 때나, 또 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조직 개편이나 투자를 할 때나, 물론 굉장히 빠른 신속한 움직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성급할 때가 있거든요. 와, 나 진짜 이거 우리 경쟁사인데 나를 이렇게, 우리 회사를 이렇게 공격을 해서 우리 이 시장에서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진짜 화나는데 저 회사한테.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시장에 대응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실패합니다. 정말 빨리 움직여야 할 땐 빨리 움직여야 되지만, 정말 빨리 움직이기 전에 이게 내 감정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건가? 내 분노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건가라고 반드시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성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끔 위기에서 나옵니다. 화가 났을 때.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애할 때, 싸울 때 아니, 화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나 빨리 그냥 나 귀찮다고 빨리 막 빨리 화해를 헤어져. 강요하다가 그렇죠. 헤어져 버리는 이런 어. 것들이 기업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진짜 좀. 연애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만인의 연인이 되려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요. 만인의. 만약에 저 사람이 좋다, 저 남자가 좋다, 저 여자가 좋다 하게 되면은 집중을 해요. 집중. 한 사람에게. 결정에 집중을 하고 그 사람한테 몰입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찾고 그 사람을 잘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도 괜찮고 이 사람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분산 투자 개념으로 막 이렇게 시간을 분배한다. 집중을 안 한다. 그러면은 단 한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업도 똑같습니다. 기업도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는 더더욱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시장의 문제를 하나 정의를 해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이 솔루션과 이 시장에만 상당히 오랫동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시장 안에 있는 고객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시장을 한 번이라도 제패한 솔루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사업을 한 3년, 5년 이 정도 시점이 되게 되면은, 이 정도 되면 한 번 정도 시장에서 이겨본 경험을 갖출 만한 시기입니다. 사업을 성공한 경우는. 그랬을 때 되게 다양한 유혹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거 성공했네? 저것도 할까? 이것도 할까? 막 시도하게 되는 그러면은 거죠. 부도나는 회사. 그러다가 위기를 맞는 회사들이 네. 있습니다. 저도 5년 이하에서는 하나의 시장에 완전히 몰입해야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고 거기 이길 수 있는 완벽한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애도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정말 오랫동안 사랑해야지만 그게 결혼이 되고 결혼 이후에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듯이 기업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계속되는 실패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데요.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으세요. 기업을 하다 보면은 자존감이 바닥에 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저희 사업의 큰 부분이 이제 외식 주문을 받는 콜센터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받은 전화를 한번 카운트를 해봤더니 한 3만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물론 그 3만 통의 전화에 굉장히 힘든 전화들이 사실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뭐 제 생일에 한 고객한테 전화를 받고 1시간 반 이상을 아, 치킨 배달이 안 왔다는 이유로. 사실 제 잘못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저희 회사 프로세스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냐면은 도저히 콜센터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저한테까지 고객 전화번호가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제 전화번호 고객한테 알려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 종종 하시잖아요. 야, 다 필요 없어. 사장 바꿔. 그때 이제 한 3단계 되면 저를 이제 실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가 이제 밤 11시 50분 정도 되고 뭐 제 생일이었었는데 제가 하필 그날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끄는 게 새벽 1시 15분, 한 1시간 반을 맞아요. 정말 그런 손님이 있어요. 무조건 들을 대표 수 있는 나오라고. 뭔가 해요. 쌍소리를 다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한 200번 했죠, 생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맞아요. 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계속 내가 죄송하다 잘못했다 와, 하면 그거 진짜 너무 억울한데. 맞아요. 결국 이 자존감을 극복하는 것은 역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기업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기업인이고 내가 시장의 문제를 정의해서 내가 해결하고 있고 내 조직을 이끌고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내 자존감을 탄탄하게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가끔 내가 자존감이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 느낀 그 비참함을 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한 자존감으로 빨리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인데라는 느낌을 종종 받는데요. 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으로 쉽게 끌어올립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은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자존감을 다시 주님이 끌어올리시는 것을 도와주시는 거죠. 사업 초창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떤 경험들을 해보셨나요? 네. 그래서 사업 초창기는 별의별 경험을 다 할 수밖에 없죠. 저희도 이제 처음에 사업 모델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 사업 모델 만들고 기술 개발하고 서비스 세팅하고 할 때 다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콜센터 서비스, 콜센터 외식 주문 서비스, 홈페이지 외식 주문 서비스 이 서비스 두 개로 시작을 했는데 홈페이지 외식 주문 서비스가 시작부터 잘 됐지만은 콜센터는 이 상담사분들의 생산성 관리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초기에 굉장히 큰 적자를 봤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뭔가 문제를 만났었을 때 이거를 문제를 보고 포기한다기보다는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그걸 극복하는 그런 자세가 기업가 정신의 가장 큰 부분인데 저도 사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 정의부터 했었죠. 아, 이 문제가 뭐지? 아, 전화량 예측이 안 되는구나. 그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겠네. 아, 사람들이 적정한 콜 양에 맞춰서 적정한 상담사가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그 시간표 자동화를 했고요. 또 아, 동기부여가 되는구나. 성과급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융합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제가 동기부여에 저 스스로를 투입해서 저보다 전화 주문을 많이 받는 분들한테 성과급을 바로바로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거든요.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실험해보는 이런 자세가 전 기업가 정신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문제를 정의를 하고 해결을 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감사하고 정의하고 해결하고 감사하고 이 감사가 쌓여서 더 큰 감사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부탁드려요. 창업을 하기 전에 저는 기업가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창업하다 보면은 실제 많은 문제, 힘든 일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요. 기업가 정신이 사실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크리스찬 분들은 기업가 정신에 하나를 더 얹을 수가 있죠. 신앙에 기반한, 성경에 기반한 이 기업가 정신은 어떤 힘보다도 굉장히 강하고 무섭습니다.
온전한 기업가 정신에 성경적인 경영 마인드가 합쳐진다 그러면은 저는 어느 누구나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좋은 말씀 많이 나눴고요. 또 많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기업 하시다가 힘든 일이 있으시면은 제 페이스북 계정 저도 있거든요.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께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고 언제든지 여러분과 공감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주님 안에서의 좋은 관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그 자기 분야에 대해서 완전 장악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지 너무 쏙쏙 귀에 들어오게 멋진 강의 해주셨어요. 진짜요. 네. 여자친구 안 강의와 가더라도 발표를 내가 본것 너를 다 같아요. 알아. 이런 네. 것처럼. 아 근데 연애하시듯 뭐 이제 사업을 해라라는 이야기로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남편이랑 작은 그 사업체를 하고 있지만 시작은 이제 열기만 하면 다 사람들 많이 오고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내만 같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지 그냥 막 할수록 화만 나는 거예요. 이게 네. 저희가 이렇게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세운 계획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부터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순위. 네. 보통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실행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누구한테 그거를 그냥 제안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까지가 끝인데 창업은 그 이야기나 제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행하는 게 추가가 된다는 거죠. 결국 실행하는 어떤 능력, 네. 실행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키우려면은 어떤 형태로 생활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네. 되게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뭔가 문제를 정의했었을 때 지나치지 않고 해결을 해서 뭔가 결과를 내는 습관들.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그 발견을 얘기하는 데서 끝나시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해결해서 그 해결한 기억들을 하나씩 쌓아가시면 분명 창업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실행해서 이제 어, 이 실행이 두 발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비전도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희가 또 기도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신가요? 제 바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사인 이 CNG테크를 통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하시고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품으로 또 큰 사랑을 받으면서 또 그 사랑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과 세상의 허브와 같은 그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께 좀 기도 제목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각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대표님 사업 위해서 대표님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이렇게 핵심을 콕콕 집어서 맞아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맛있게 그걸 받아 먹을 수 경제학 강의 들은 것 있는지까지도 같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연애랑 딱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게 이게 연애만 사업이나 연애에만 적용이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매력, 지속성, 집착, 성급함, 올인하기 맞아. 이게 인간관계에는 다 적용되는 원칙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근데 그 중에서 집착이라는 단어에 꽂혔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좀 집착이 있다 보니까 네. 뭔가 하면은 요거 끝까지 막 요거는 해내야지 뭐 이런 게 하기도 하고요. 하다 보면은 이제 투자한 비용이 있고 막 시간이 있고 내 노력이 있고 이거 뽑아내기 전까지는 이거 문 못 닫아 막 이런 마인드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려놓지도 못하고 막 욕심만 생기고 집착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걸 내려놔야겠구나. 연애든 사업이든 집착하면 서로 힘들어진다. 좀 내려놔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집착이 만든 유행어도 내려놓으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이거 어떻게 내려놔? 어떡해. 이제 다른 유행어가 좀 나. 이 집착이 만든 유행어. 안 되겠네요. 이제 또 다른 내려놔야겠네요. 유행어로 바꿔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이제. 좀 내려놔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네, 공사님.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실패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얘기 들어봤더니 그 대표님도 무조건 뭐 탄탄대로만 간 게 아니라 맞아요.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됐다는 것이 저에게 좀 다른 의미로 좀 와닿았습니다. 좋습니다. 아,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우면서도 실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실패가 두려워서 멈춰있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시는, 실패를 해야도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오늘 나침반 C는 여기까지고요. 저희와 함께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들 페이스북 나침반 C 들어오세요. 라이브 강의 일정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멋진 강의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통해요. 나침반 C. 감사합니다. 정지민 씨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지희 씨가 함께 해주실 건데요. 반갑습니다. 큰 산 남덕유산 계곡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무당들이 집산되어 있었고 저희 외할머니가 무당이셨잖아요. 네. 시골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런 할머니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여기면서 이 산골짜기까지 찾아온 우리 CGN TV 고섬 아울러지. 농촌교회 제일 큰 봉사는 와주는 거예요. 하룻밤만 있어줘도 그 자체가 아주 봉사가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